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4월 29일 토요일 주말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 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주 새초롬하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4월의 마감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주말 유튜브에 주간 탑 30이랑 월간 탑 30이랑 비교하면서 4월달 마무리하고 5월달로 넘어가는 모습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4월 주간의 탑 30입니다. 첫 번째는 삼화전자가 178%. 삼화전자가 처음 올라갔던 재료는 테슬라 쪽의 이야기였죠. 이 분쟁 관련돼서 희소금속에 대한, 희토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희토류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차세대 전기차에서 페라이트를 이용한 자석 부분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 페라이트라는 관련 사업을 하는 몇몇 종목군들이 주중에 움직이는 패턴들이 보였죠. 그럼 삼화전자에서는 테슬라 쪽의 재료랑 그 다음에 삼화전기, 삼화전자, 삼화콘덴서 그룹주의 움직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STX 주간 상승률 8이네요. 이거 보시면 완전 정배열을 만들고 전고점을 부시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주봉 까마득하네요. 자, 그러면 STX가 어떤 움직임으로 가져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인도네시아 쪽에서 니켈 광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또한 금속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겠네요. STX를 보면은 무역이라는 업종에 속해 있는 것만큼 상사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종합무역 관련 회사들을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조금씩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버핏 일본 상사, 워렌 버핏의 일본 상사 투자, 5대 상사 투자, TSMC 매도 이후에 종합 상사의 투자, 추가 투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TSMC에 매도를 했을 때 지정학적 위험도에 대한 회피라고 했어요. 대만과 중국이 부딪히면서 그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동시에 원래 코로나 시절에 투자를 해놨던 일본 상사 주식에 추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금속에 대한 부분부터 자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사 회사들은 자원 개발이나 자원 트레이딩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쪽으로 좀 수요와 공급 같은 것 때문에 상사 주식들이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원래 움직이는 환경을 알고 있던 모습이라면 STX에서 상사 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 금속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몇몇 종목들이 떠올려야 되겠죠? 옛날에는 우리 LG 상사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을 현대코퍼레이션이라고 바꿨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종합 3사 회사입니다. 최근 추이 한번 볼까요? 일단은 61선이 121선 하회하면서 완전 정배열은 아닌데요. 둘 사이의 간격이 이격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 좁혀내고 있다. 좁혀내고 있으면 이 추세대로라면 어디쯤에서 중장기는 정배열로 만들 것이다. 최근 들어서 외인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잡히고 있네요. 그러면 시가총액 2,300억짜리 회사네요. 재무상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부채 비율 전반적으로 조금 높은 상태, 유보율. 이 회사는 그 대신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방점을 좀 찍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총 2,300억에 당기 순이익이 작년 올해 700억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떠나서 상사 사업자들이 실적을 잘 가져가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애들이 다 비슷한 모습인지 체크.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얘는 4조 7천억짜리 포스코 그룹주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바팀이 되고 있네요. 상사회사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총 1조 1천억짜리. 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올해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다르니까 추이도 다르고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만약에 상사 주식들이 전반적인 같은 동향을 보이는 게 포착이 되면 우리가 버핏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겠네요.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세노텍, 노바텍 이런 애들이 다 금속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 이런 로직이잖아요. 그런 쪽에 관련된 산업군들이 4월달 중반기가 넘어가면서 분쟁 관련 이미지가 커지면서 강세 현상을 띄웠던 거죠. 그렇죠? 중간에 끼어들었던 곡물 사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대만과 중국 쪽에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 영향을 시장이 조금씩 이제 우려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언젠간 발생될 수 있겠다 정도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쪽 관련돼서 노이즈가 커지고 긴장도가 올라가면은 우리한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급 정도도 아닐 겁니다. 조금 더 많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 생활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추적을 잘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음 AI, 마인즈랩이고요.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관련주가 시장에서 노출도가 많이 또 특정 기간 동안 약해지면서 조용하던 순간입니다. 4월 후반기에 조금씩 마음 AI를 대상으로 조금씩 반등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는 전에 움직일 때부터 스케줄이 일정 부분 나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이 국내에 방한하면서 마음 AI를 필두로 한 여러 군데 스타트업 회사를 조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기사 안에서 오픈 AI의 창업자 샘 알트먼이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중기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주는 기사가 있었죠. 그에 대한 내용을 스케줄을 짜보면 이제 5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태고 인공지능 관련주를 매매의 입장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에너지를 시장이 가져가는지를 5월달에 추적을 잘 하면 되겠죠. 그럼 거기서도 단편적인 매매에 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네요. 현대건설기계 수급 배열 상태 전반적으로 다 좋네요. 두산마켓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전반적으로 수급도 똑같고 추세도 똑같습니다. 이게 글로벌적인 인프라 투자가 됐던 재건이 됐던 중동의 투자가 됐던 아니면 2차전지 신사업 전기차 신사업에 대한 희소금속에 대한 채굴이 됐던 전방 산업들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개별적으로 조금씩 튕기는 모습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태네요. 자, 주간 상승률 정리를 해보면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움직이긴 했지만 좀 단편적인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지금 현대차와 기아 추이를 보면은 강력합니다. 하루 2%가 떨어졌다고 추이가 부서졌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 안에 개별적인 자동차 부품군 움직이고 있는 상황. 2차전지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갈리고 있다. 다 같이 가던 움직임은 조금 상쇄가 됐다. 자, 4월달 월간으로 정리를 해보면 3월 말일 기준으로 1등 슈프리마 아이디, 2등 EV 첨단 소재, 삼화전자, 세토피아, RF세미, 이화전기, 애니젠 이런 순이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차트상으로 슈프리마 아이디 70도 거의 90도의 각도로 올라왔다는 건 다른 요인으로 최대 지주 변경이었고요. EV 첨단 소재, 2차 전지 신사업에 대한 부분, 삼화전자, 테슬라의 페라이트 발언, 세토피아,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쪽, 히토류 이런 거, RF세미, 최대 주주 변경의 신사업, 이화전기, EID의 2차 전지 소재 쪽 신사업 이런 거네요. 자, 이번에는 재물을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아이디 뭐 안정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죠. EV 첨단 소재 재무 상태에서는 일단은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네요. 삼화전자 마찬가지네요. 부채 비율 200%의 유보율 이 상태면은 안정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 회사가 테슬라의 페라이트 코어 이야기 나오면서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면 뭐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후행적인 정보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세토피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 적자 상태, 갑자기 히토류 관련주로 부각, RF세미 이런 상태죠. 최대 주주 변경으로 움직이고 신사업을 2차전지 쪽 한다고 하는 상황. 이화전기 이 상태입니다. 자회사 EID에서 니켈에 관련된 이런저런 사업 같은 거 한다고 하는 상황. 리튬이었나요? 특징이 나오죠. 2차전지 관련주가 월간으로 봤을 때 상위에 종목군이 올라온 거 맞아. 근데 걔네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후행적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러고 있어.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질문도 던져야 돼요. 지금 공통적으로 보니까 적자 기조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2차전지나 이 희소금속에 대한 신사업을 한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걔네가 동시에 뭐 했냐면 전환사채 같은 거 발행했잖아. 그러면 과거에 이런 패턴들을 공부해 봤을 때 주가의 상승분을 일으켜 놓고 전환사채를 계속 추가적으로 상장시키면서 그것들을 시장에 팔아먹던데 얘네들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전환사채 이제 추가 상장에 대한 스케줄 한번 체크해 봐야겠어. 난 처음부터 투자가 아닌 매매로 봤어. 오케이. 그렇다면 추가 상장건이 계속 나오면서 물량 부담이 시장에 노출이 되고 그것들을 소화하면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목적으로 움직인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면서 한번 추적해 볼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TCC 스틸 뭐 이런 데도 다 2차 전지. 실적 올라오고 증설하고 로직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에서 특징이 이제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TCC 스틸도 로직상 맞습니다. 타이밍을 보면은 이 단계 이후로 이 가격 이후로는 다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요거 좀 특징이죠. 대장, 코스닥의 대장, 에코프로비엠 요 가격 이후로는 개인들만 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얘도 대장이죠. 양극재. 최근에 여기서 개인들 여기부터 개인들이 물타기 로직이 들어가는 건지 개인들의 수급 상황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의 성장이나 산업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근데 타이밍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게 4월 말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꾸로
이게 기회가 되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조정분을 조금 더 지속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5월 달에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져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도 특정한 구간의 개인들의 수급 상황이 강력하게 커지면서 그리고 시장의 조정이 같이 나온다면 로직상 그들은 여전히 물타기가 들어간다면 나는 조금 더 관찰하면서 눌림목을 가져가는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추적을 해볼 거야 라고 본인한테 다짐을 한다든지, 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성장 산업이라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가 아주 여유로운 상황이라서 주가에 대한 등락이 어느 정도 거듭해서 나오더라도 나는 이런 추이에 물량을 보내지 않을 거야. 거꾸로 만약에 진짜로 눌림목이 발생해서 이겨나가고 역사적 신고가를 더 부시고 하면은 나는 더 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자, 2차전지가 만약에 시장 추이에서 조금 더 힘이 빠지면 반도체랑 자동차가 삼성전자 추이입니다. 외인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 아직도 조금 나오고 있고, 현대차의 추이입니다. 마찬가지죠. 2차전지를 강력하게 끌어갔던 힘들이 불특정한 요인으로 만약에 와해가 된다면 그에 대한 에너지는 차순위의 업종이나 테마단으로 가려고 할 거야. 그렇다면 특정한 업종이라고 봤을 때, 테마라고 봤을 때 반도체나 자동차 쪽 한번 체크를 하면서 5월달을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간 상승률을 또 정리를 한 걸 보면 마지막에 보면 2차전지 관련주 많죠. 히토류 관련주, 사료 관련주. 히토류, 금속, 사료, 곡물 요쪽 라인은 같이 묶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분쟁에 대한 이미지니까. 그럼 분쟁에 대한 이미지가 4월 말 들어서 커졌다는 거죠. 없던 애들이 생긴 거니까요. 그러면 5월 초도 저런 분쟁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를 시장이 어느 정도 강화시키는지 해프닝으로 끝나는지 한번 추적을 할 거고요. 2차전지 관련주의 종목군들이 특정한 밴드상에서 개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코스닥 지수 하락과 신용단 조정과 물타기 로직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면 나는 조금 더 지켜볼 거야. 그것들이 끝나는 V자의 오른쪽을 기다릴 거야.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나는 이건 성장주라서 그리고 단가도 여유로워.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더 가져갈 거야. 이런 상황. 그런 기준이 아예 없고 그냥 성장주라고 하니까 무한으로 물타기하는 개인들. 여러 가지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본인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누군가는 여유로울 거고요. 누군가는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다시 기회를 엿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본인의 성향, 현재 상태 잘 체크하시면서 5월달을 맞이해야 될 것 같네요. 자, 5월달이 되니까 하나증권에서 나오는 스케줄 한번 전체적으로 읽고 넘어가죠.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휴장입니다. 안 열립니다. 5월 바로 FOMC 열립니다. 25bp 인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장의 노출도가 여기서 나오겠네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5월 8일 어버이날, 지준일, 옵션 만기일 11일이고요. G7 정상회의가 중간에 열리네요. 19일날 21일까지.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나오고요. FOMC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24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 그 다음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 동결이나 인하에 대한 스케줄, 그 다음 연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 그 다음 우리나라 금통위, 추가적으로 만약에 FOMC가 올라가면 한미 금리 차가 생각보다 한 번 더 벌어지는데 금통위 입장에서 따라 붙을 것이냐, 이번에도 동결을 할 것이냐.
대체 공휴일이고요. 월요일 휴장입니다. 그러면 2번, 그 다음에 5월 5일, 29일, 1일날, 5일날, 29일날 3번이나 빠지네요. 5월달은. 역시 가정의 달입니다. 그 다음 이때 가면은 시장 데이터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1분기 실적 발표가 완전하게 끝난 구간이고 2분기에 대한 5월달, 6월달이 중간까지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장 데이터 확인 잘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 데이터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시장 상황은 한번 맞고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래소, 코스피, 신용에 대한 노출도 업종으로 보면 2차전지가 강력하게 맞고 내려오고 있는 코스닥, 반등 추이 조금씩, 그 다음 수급 주체들, 양시장이 갈리고 있다. 내가 어느 쪽에 포지션이 큰가, 그쪽의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이겨내는가, 안 좋게 더 강화가 되는가 추적하자. 그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공포에 떨지 말고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대로 행동하자.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내가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서 이것들을 시장 상황이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차익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리적으로 차익을 보내지 말고 그 종목을 끌고 가는 종목에 대한 수급이 빠진다거나 분기에 대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속도가 늦어졌다거나 아니면 차트상에 이평선간의 간격이 줄어든다거나 큰 저항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4월 2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 유튜브인데요. 5월달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4월달에 대한 이미지 한번 체크, 5월달 초에 대한 일정 체크, 그에 대한 다짐 하면서 주말 유튜브를 했습니다. 5월달도 다들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5월달 방송, 그 다음 벨트와의 방송, 유료 공부, 과외 여러가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달 수고하셨고 5월달은 화이팅입니다.